12월의 추운 밤, 서울 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더러운 옷을 입은 60대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힘겨워하는 그 순간, 간호사가 치료비를 물어보자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카드를 본 간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고, 곧이어 병원장이 직접 뛰어와 그 노숙자에게 90도로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나와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대체 그 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의사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서울 시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한강대교 근처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교통사고 환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 감기 환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응급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 모습이 보통과는 달랐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기로 끈적거렸죠. 바지는 곳곳이 해져서 무릎 부분이 뚫려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나갈 듯 낡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왔어요. 남성은 가슴을 꽉 움켜쥐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접수대 앞에 도착한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남성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접수 간호사 김미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30대 중반의 김미영은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 남성을 봤을 때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냄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분명 노숙자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미영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직업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김미영의 질문에 남성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김미영은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 남성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응급실 최 부원장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최 부원장은 40대 중반의 야심찬 의사로 평소 병원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돈 없는 환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만 나빠진다니까. 최 부원장의 차가운 시선이 김미영에게도 향했어요. 김미영은 최 부원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혈압이 180에 120, 맥박은 분당 120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심전도상으로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미영은 즉시 응급실 의사를 불렀고 의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보호자나 가족분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 말을 들은 김미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라니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 수술비는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치료비 관련해서 보험이나 카드가 있으신가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도 너무 낡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테이프로 여러 곳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지갑을 열자 안에는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 그리고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꺼내 김미영에게 건넸습니다. 김미영이 카드를 받아들고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설마. 김미영은 카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급히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박 간호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박 간호사도 카드를 보자마자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철수 선생님의 그 카드가 맞나요? 이때 최 부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설마 그런 가짜 카드에 속을 건 아니겠지? 그런 노숙자들이 어디서 주워온 카드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김미영은 확신했어요. 이 카드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영은 즉시 병원장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전화를 받은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미영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철수 선생님의 카드를 가진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원장은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원장은 평소 절대 응급실에 직접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박 원장이 응급실에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김미영에게 다가간 박 원장은 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카드를 본 순간 박 원장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는 즉시 남성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응급실의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부원장만 혼자 당황스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원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박 원장은 대답 대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VIP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심장내과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호출하세요. 이분은 우리 병원의 가장 소중한 환자분입니다. VIP실 준비 지시가 내려지자 응급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겉보기에는 명백한 노숙자인 이 남성이 왜 갑자기 VIP 대우를 받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몇몇 간호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VIP실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냄새도 심하고 다른 환자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미영은 그런 말들을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요. 저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최 부원장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원장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박 원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최 부원장, 당신은 이철수 선생님을 모르나 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남성은 휠체어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남성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원장이 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뵙지 못해서 말입니다. VIP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VIP실에 들어간다고? 요즘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야? 하지만 의료진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수행했어요. 김미영은 남성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곧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VIP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깨끗한 환자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어요. 남성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너무 더러워서 민폐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깨끗해진 남성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놀랐습니다. 더러움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6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얼굴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온화함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원래는 이런 분이셨구나. 간호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심장내과 최고의 의료진들이 도착했어요. 과장을 비롯해서 전문의 3명, 레지던트 2명까지 총 6명의 의료진이 한 환자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심장내과 과장은 경력 20년의 베테랑 의사였는데 박 원장의 지시를 받고 왔지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15년간의 노숙 생활로 인한 영양실조,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박 원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최 부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그건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닙니까?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 텐데요. 하지만 박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꿈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박 원장이 남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남성은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침대의 감촉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돌봐주었고 필요한 약물들을 정확한 시간에 투여해 주었어요. 남성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카드 한 장 때문일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최 부원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카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최 부원장, 당신도 이제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에 대해서 말이죠. 박 원장은 최 부원장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30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의사 한 명이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철수 선생님입니다. 최 부원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제 계셨던 분인가요? 박 원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은 30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내과 전문의였는데 의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개인 돈을 털어서 무료 진료를 하셨거든요. 최 부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료 진료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박 원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이사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다. 돈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료 진료의 날로 정하고 개인 돈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최 부원장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 경영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박 원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최 부원장,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철수 선생님 덕분에 이 병원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박 원장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철수 의사가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분들이 모두 이철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치료만 하신 게 아닙니다. 환자들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때로는 취업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셨어요. 최 부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셨나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선생님의 손을 거쳐간 환자가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선생님 덕분에 중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환자는 노숙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학비 지원으로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철수 선생님께서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남을 치료해온 의사가 자신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최 부원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박 원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시한부 진단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외래 진료를 보시는 날도 있었어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박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그동안 도와드린 환자분들이 걱정된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없어도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준 모든 환자분들께 특별 카드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 카드를 가진 분들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최 부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그 카드인가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수 선생님 감사 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총 3,000장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도와준 모든 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선생님의 이름과 30년간 무료 진료 봉사라는 문구가 있고, 뒷면에는 제 친필 서명과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어요. 최 부원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진 환자가 오면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건가요? 박 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대카드가 아니에요. 이철수 선생님의 30년 봉사 정신이 담긴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카드를 가진 분들은 선생님의 환자이자 저희 병원의 가족이에요. 박 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지를 내렸었다고 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진 분들은 이철수 의사의 환자입니다. 우리는 이철수 의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분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진 환자가 오면 모든 의료진이 특별히 정성껏 모시게 된 거죠. 최 부원장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 환자를 노숙자라고 멸시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원장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분께 사과드려야겠어요. 박 원장이 최 부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분은 분명 이철수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으신 분일 거예요. 두 사람은 VIP실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안전하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박 원장과 최 부원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일이면 이 환자의 정체와 이철수 의사와의 인연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는 15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주무셨어요? 환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영은 환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환자에게는 병원 식단조차 귀한 음식이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몸에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환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이때 박 원장이 들어왔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환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철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박 원장은 의자를 당겨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철수 선생님은 1990년에 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젊은 내과 전문이셨죠. 의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를 당한 노숙자가 실려왔는데 다른 의사들은 모두 꺼려했어요.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환자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 모두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술비도 개인적으로 대신 내주셨고요.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철수 선생님은 그 이후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돈 없는 환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는 반대했지만 선생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환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셨군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철수 선생님을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박 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은 개인 돈으로 수술비를 대주셨고 할머니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와서 이철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던 8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필요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그 아이의 양육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박 원장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노숙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학비 지원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아이, 수술비 지원으로 생명을 구한 환자들까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도움은 의료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환자들의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셨어요. 어떤 환자는 이철수 선생님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어떤 환자는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도 그런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박 원장이 김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도 어린 시절 이철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미영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12살 때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이철수 선생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김미영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김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군요. 박 원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고 돈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치료라고 하셨어요. 환자는 이철수 의사의 삶에 대해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분께 도움을 받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어요. 박 원장이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그 카드를 소중히 간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이철수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후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장 상태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어요. 또한 15년간의 노숙 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영양실조 등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박 원장은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 달 정도는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환자는 또다시 감사의 말을 반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이 병원에 실려왔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철수 의사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박 원장은 환자에게 이철수 의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선생님의 선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 원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무겁게 시작했어요. 이철수 선생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추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였죠. 환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신 분이 그런 병에 걸리시다니.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남의 생명을 구해온 의사가 자신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저희 의료진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치료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의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병보다 환자들을 더 걱정하셨어요. 박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후에도 계속 진료를 보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말렸지만 선생님은 고집하셨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말이죠. 병세가 악화되어서 입원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외래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만류해도 소용없었어요. 환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셨죠. 환자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환자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셨던 한 환자분이 성공해서 사업가가 되었는데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분이 선생님께 큰 돈을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임종 한 달 전에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병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는데도 눈빛만은 여전히 맑으셨어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원장, 내가 죽고 나면 그동안 내가 도와준 환자들이 걱정된다. 그분들이 앞으로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나? 라고 하셨어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보다 환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그분들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모든 환자분들께 특별한 카드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 카드를 가진 분들은 평생 저희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철수 의사는
그 제안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꼭 이렇게 써달라고 하셨어요. 이 카드를 가진 분들은 제 가족입니다. 평생 잘 돌봐주세요라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카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부터 문구까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앞면에는 이철수 의사의 이름과 30년간 무료 진료 봉사라는 문구를, 뒷면에는 제 친필 서명과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적었습니다. 총 3,000장을 제작했어요. 카드가 완성되자 이철수 의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카드를 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환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카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받은 환자들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 원장이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어떤 분은 카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고, 어떤 분은 이 카드를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이철수 선생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카드 전달이 끝나고 일주일 후 이철수 의사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말이죠. 장례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환자들,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까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환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분의 도움을 받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후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박 원장이 환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이철수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의사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힘들 때마다 그 카드를 보며 버텨온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 원장은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카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철수 의사가 남긴 환자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이름을 김태식이라고 확인한 후 15년 전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본 박 원장은 깜짝 놀랐어요. 김태식, 1962생, 당시 직업은 사업가, 회사 규모 직원 200명. 박 원장은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맞았어요. 15년 전 김태식은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박 원장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김태식은 제조업을 하는 중견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회사 매출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고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박 원장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김태식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식 환자분, 혹시 15년 전에 사업을 하셨나요? 김태식은 박 원장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박 원장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의 환자 기록에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김태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업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양이 되었네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회사도 잘 되고 가족도 화목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아프더니 쓰러졌어요. 그때 이 병원으로 실려왔죠. 당시 김태식의 상황을 박 원장이 기록으로 확인해 주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겠어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수술비가 8천만 원이나 필요했어요. 그때는 사업이 조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김태식이 계속 설명했어요. 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어요. 다른 병원들은 수술비를 먼저 내라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때 이철수 선생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김태식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생명이 먼저라면서 일단 수술부터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신 내주셨습니다. 박 원장도 그 기록을 확인했어요. 정말 이철수 선생님이 개인 돈 8천만 원을 내셨네요. 그 당시 선생님 월급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요. 김태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갚을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김태식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사를 표했어요. 선생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의사는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했죠. 김태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사업에 더욱 매진했어요. 그리고 이철수 의사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직원들 자녀 학비를 지원해주고 아픈 직원들의 치료비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김태식이 당시를 회상했어요. 5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매출도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가족들도 만족해했죠. 아들 준호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주요 거래처였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말이죠. 그 거래처가 저희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대기업이 경쟁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은 거였어요. 품질이나 신뢰성은 상관없이 오직 가격만 보고 결정한 거죠. 저희는 하루아침에 주요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졌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김태식은 개인 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내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또 수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돈이 없었죠. 회사도 망해가는 상황이었고요. 김태식은 모든 것을 팔아서 부인의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심지어 아내의 장신구까지 모두 팔았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병원 로비에 3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준호였어요.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김준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김태식 환자의 병실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VIP실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VIP실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준호가 VIP실로 향하는 길에 김미영이 마중 나왔습니다. 김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담당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김준호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VIP실에 계신가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VIP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는 망설였습니다.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재회가 두려웠거든요. 김미영이 격려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김준호가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김태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순간 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준호야.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전 기억 속에 당당했던 사업가 아버지가 아니라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태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15년 동안 연락도 못했구나. 김준호도 눈물이 났어요. 사실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보고 싶었어요. 김미영이 조용히 나가려고 하자 김태식이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김미영이 김준호에게 이철수 의사와 감사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카드를 15년 동안 간직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 카드를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김태식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었어. 김준호가 카드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오래된 카드였는데도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카드를 어떤 마음으로 간직하셨을까요? 김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그리고 이철수 선생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그때 박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드님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김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큰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박 원장은 김준호에게 이철수 의사의 이야기와 김태식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15년 전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김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식은 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사과했어요. 아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1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을 풀어냈습니다. 김미영과 박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치료에 대해 박 원장과 상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특별한 환자입니다. 모든 치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원장은 김태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 병원에서 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환자 이송 업무나 병원 안내 업무 같은 일 말입니다. 김태식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철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분이잖아요. 환자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도 찬성했어요. 아버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김태식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다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 최 부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태식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며칠 전에 환자분을 무시한 제 행동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태식은 오히려 당황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최 부원장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최 부원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김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일들을 털어놓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김준호는 자신이 회계사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자랑했고, 김태식은 아들이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김준호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병원 직원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은 15년 전 노숙자였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김태식의 주요 업무는 환자 이송과 병원 안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환자들을 검사실이나 병실로 데려다주는 일이었죠. 단순한 일이었지만 김태식은 자신의 업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노숙자 한 명이 실려왔어요. 김태식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김태식이 다가갔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식은 그 노숙자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환자가 깨어나자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당신도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김태식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철수 의사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박 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모은 돈으로 이철수 선생님 기념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가난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박 원장은 그 제안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철수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철수 의사 기념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매년 가난한 가정의 의대생 한 명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김준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근황을 들으며 서로의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김준호의 관심 어린 질문에 김태식은 항상 미소로 답했어요. 힘들지 않아, 준호야. 오히려 보람을 느껴. 환자분들이 고마워할 때 정말 기뻐. 김태식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김태식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냐? 축하한다, 준호야. 김준호는 약혼자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고, 김태식은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식 날, 김태식은 정장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김준호가 소개했어요. 제 아버지 김태식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김태식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병원에서도 김태식은 모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김태식이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거든요. 최 부원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식 사건 이후로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환자든 부유한 환자든 똑같이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박 원장은 최 부원장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1년이 지나자 김태식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김태식을 보면 안심했고 의료진들도 김태식을 신뢰했어요. 박 원장은 김태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병원의 진짜 가족이에요. 김미영은 김태식의 이야기를 새로 온 간호사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철수 선생님의 환자분이에요. 15년 동안 카드를 간직하고 계셨다가 다시 오셨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새로운 간호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환자를 더욱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지금 김태식이 만든 장학금으로 한 명의 학생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가난한 가정 출신의 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김태식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저씨 덕분에 의대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이철수 선생님처럼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드릴게요. 김태식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병원에는 이제 이철수 의사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철수 의사의 사진과 함께 그분이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김태식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와서 이철수 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어요. 김태식은 요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환자분이 고마워하셨고 아들과 통화하면서 기뻤던 일,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웠던 시간들을 모두 기록해 둡니다. 어느 날 김태식은 이철수 의사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병원 로비에 세워진 동상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김준호도 아버지와 함께 동상 앞에 섰습니다.
이철수 선생님,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부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동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태식과 김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철수 의사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박 원장은 종종 말합니다. 김태식 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 병원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철수 선생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김태식은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이송하는 단순한 업무이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어려운 환자가 오면 김태식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얻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김태식은 지금도 그 카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갑이 아니라 액자 속에 넣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 카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철수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한 장의 작은 카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어요. 이철수 의사의 30년 봉사정신, 박 원장의 약속 지키기, 그리고 김태식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 말이죠.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태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김태식은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동료들에게는 감동을,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년 전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장의 카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철수 의사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김태식을 통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순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